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이 손석희의 저주 이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미리 좀 사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 700권 가져가는데 사인하는 게 좀 간단치가 않아서 요즘 사진은 이제 제 사진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고요. 목차는요, 사실 이 책은 이 책 자체 쓰는 데는 뭐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당내 사건이 하도 복잡해서 제가 좀 시간을 뺏겨서 그렇지, 왜냐면 이거는 지난해 12월부터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정리하는 작업이니까 이게 책 쓰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았는데, 이때 한 편 한 편 제가 지난해 12월부터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잡을 때 거의 뭐 날밤을 샜죠. 거의 한두 달 정도 계속 날밤을 새서, 그러니까 기사 하나하나는 굉장한 이 노력이 들어간 기사들이죠.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지난해 탄핵 열풍 같은 사태에서 제가 뭐 기사 잘못 썼다거나 조작이 아닌데 조작이라고 막 쓰기 시작하면 뭐 저 100% 감옥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초긴장 상태에서 쓴 기사들이니까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만드는 건 노력이 안 들어갔지만은 그 기사, 저하고 제가 쓴 기사도 있지만은 미디어워치가 쓴 기사도 다 같이 합쳐서 저와 미디어워치 공동 저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장은 손석희의 태블릿 조작 음모에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는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태블릿 PC가 터져 나왔는지. 사실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UN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 때문에 코너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됐던 상태여서 몇 번 펀치치면 다 끝나는 판이었는데, 그때 손석희가 이걸 터뜨려서 문재인을 구해내고 탄핵 정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1장에 담겨 있고, 2장은 이제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의 기사를 양해를 구하고 전문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 관련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는 걸 사과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언론들은 그냥 마음 놓고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5가지의 왜곡 조작 거짓 보도를 배진영 기자가 정리했고, 사실 저희가 이제 미디어워치에서 한 5-6개는 잡아냈는데, 그리고 이제 배진영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재활용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못 잡은 것들도 한 15개 이상 잡아냈기 때문에 배진영 기자의 기사 전문을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제가 이 PC가 완전 조작이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됐던 이제 김한수의 묘한 행적으로 드러난 태블릿 PC 조작. 김한수가 등장하면서 이 구도가 바뀌게 된 거죠. 그 4장은 결국 손석희가 12월 8일부터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해명할 때마다 거짓 적발, 태블릿 조작롯 확산. 손석희가 해명하면서부터 진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5장이 박 대통령 파면으로 좌절된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 한창 그냥 잡으러 가고 방송통신심의위에서도 거의 징계를 내리기 직전에 결국 이 대통령이 파면당하면서 다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태블릿 PC 조작이라는 게 뭘 목표로 했는지 딱 나오는 거죠. 박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이 조작론이 나온 겁니다. 소강 상태에 있다가 이제 6장이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 공개와 실사용자 신혜원의 등장. 신혜원 씨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슈가 된 거죠. 물론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도 있지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국가수 감정 학위로까지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뭐 국가수 보고서 가지고 김진태 위원이 뭐 제대로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수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 책에는 국가수의 의뢰 학위로까지만 나와 있는 거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토론 조작, 외신 조작, 조작의 달인 손석희를 찬양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블릿 PC만 조작한 게 아니고 다 조작한 거예요, 옛날부터.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그 상습적인 조작의 실체를 다 집었습니다. 손석희의 과거 조작.
그리고 이제 부록의 손석희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혐의 총정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문 전문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를 이제 부록에 실었습니다. 요거 한 건 다 보면요. 지금 국가수 이제 보고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초 자료죠. 이걸 보시고 국가수 보고서 논쟁이 들어가는 걸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거고, 뭐 저는 좀 이 책을 우리 독자들이 상세하게 정독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런데 언론계 선후배들 만나게 되면은 뭐 물어보잖아요. 바로바로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웃하고 얘기할 때, 자, 이 책 들고, 자, 이게 조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책이 나온 거와 동시에 이제 이 미디어워치 호해판, 이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또 안 사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디어워치 호해판은 계속 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 소식은 꼭 넣습니다. 3년에. 그리고 이제 이 광고하고. 그럼 이걸 뭐 어떻게 뿌리느냐. 오늘 그 출판기념회 가져가서 좀 여러분 드릴 테니까 이 댁에 가셔서 그냥 아는 사람들 주세요. 그냥 아는 사람들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대한애국당 서명대에서 당원 가입을 하지 않는 서명대는 이거를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미디어워치 서명대를 또 따로 운영을 할까,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이걸 돌리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을 받고, 그럼 미디어워치에서 재판부에 갖다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15,000원인데 10,000원에 드릴 테니까 뭐 5,000원씩 가지고 서명대 운영비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미디어워치에서 한 중요한 2가지 기사를 올렸는데,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꾸 최순실 셀카 하니까 그 국가수 보고서를 우리가 공개했습니다. 최순실만 셀카 찍은 게 아니고 5살짜리 여자아이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자기를. 그리고 대부분 그 여자아이가 찍은 거예요, 사진은. 그러니까 누군가, 뭐 제가 볼 땐 김한수라고 보는데, 김한수가 태블릿 PC를 들고 와서 여자아이를 주고 여자아이가 막 찍은 거예요. 자기도 찍고 뭐 여러 사람 찍고, 그리고 그중 하나 최순실이가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한번 찍어본 거고.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손석희가 최순실 셀카 나왔으니까 최순실 거다? 그렇게 따지면 여자아이 거죠. 여자아이 셀카가 훨씬 많아요. 최순실 셀카는 한 장밖에 없고요. 여자아이 셀카가 한 7장인가 나옵니다. 그럼 5세 여자아이 태블릿 PC죠. 그리고 지금 이 위치 추적 관련해서 오늘 김진태 의원이 제주도 위치 추적이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조사하는 팀이 각종 다양하잖아요. 김진태 의원 팀도 있고, 우종찬 기자도 있고, 이경재 변호사도 있고, IT 전문가 그룹도 있고, 김기수 변호사 팀도 있고, 김명 원장도 있고, 각자 조사하다 보니까, 막 잡아놨는데, 제가 지금 소식을 듣기에는 독일에서의 위치도 지금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최순실 독일 출입국 기록과 태블릿에 찍혀 있는 영사콜 날짜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오늘 그 정규재 씨가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다. 최순실이 주로 쓰고 나머지 몇 명이 썼다라는 아주 궤변을 늘어놨는데, 최순실이 쓴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정규재와 유착하고 있는 김희종의 이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김진태 의원도 그걸 짚었습니다. 김희종이 썼다는 거는 명백한 증거죠. 이걸 정규재 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물타기를 하는. 뭐 저는 그거는 사업적인 문제,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언론비서관하고 사업 같이 하잖아요. 그 인맥 문제와 홍준표와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규재 씨가 튀어나와서 물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명 원장이 뭐 분노를 하는데, 뭐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브로커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진실을 다 감추고 은폐하고 조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똑바로 아시면 돼요. 정규재는 논객이 아니다. 여의도 브로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사인을 또 해야 돼서 오늘 방송은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신혜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그 카걸이 셋째 부인이 아니라고 저를 고소를 했어요. 참나 어이가 없는데 다들 뭐 그건 제가 좀 올리지만은 신혜식 셋째 부인이라고 본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형수라고 부르라 그래서 나는 저런 여자 형수라 부르기 싫다. 나 재수씨라 부르겠다. 이걸로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이제 부인이 아니라고 소송을 거는데 무고죄로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이요. 이게 1세인데 2세는요. 국과수 보고서까지를 첨부를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 분량이 꽤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국과수 보고서 이후 쭉 나오는데 이 책에다가 계속 이거를 1세, 2세, 3세 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책은 2세 때는 국가수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거기로 마치고요. 이 책은 손석희가 완전히 감옥에 가게 되면 머지않아 갑니다. 그때 지금부터 국가수부터 손석희 감옥까지 가는 거기까지를 따로 써서 이 책보다는 좀 얇겠죠. 이 책보다는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을 손석희의 몰락? 그러니까 속편. 지금부터 그러니까 속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미디어치 기사는 다 속편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국가수에서 끝나는 거고 손석희 감옥 가는 그날에 손석희의 몰락이라는 이 책의 2편을 내겠습니다. 도저히 이거 지금 계속 이거 새 찍을 때마다 붙였다가는 막 500페이지, 600페이지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단행본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게 너무 많이 바뀌면은. 그래서 속편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오늘 그 역삼동 아르누보 호텔 저녁 7시, 전 6시까지 가서 사인을 할 겁니다. 그때 많이 참가해 주시고, 대구, 지금은 사실은 각 팀에서 분석을 해서 내일 아마 회의를 엽니다. 이경재 변호사와. 그래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열이 받아가지고, 다 엠바고 풀었어요. 이제 다 써라. 왜? 막 갖다 질러대니까 검찰하고 손석희가. 그래서 토요일에는 꽤 많은 새로운 내용들을 갖고 대구에서 엑스코, 오후 3시 엑스코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르누모 호텔하고 대구, 토요일 대구 엑스코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